안녕하세요. YD 플러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방송 진행을 맡은 진행자 박보라. 이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은님, 이제 방학인데 혹시 여름방학에 계획 있으세요? 저는 이번 방학에 연세 머레이 캠프로 봉사활동을 갈 생각입니다. 진짜요? 확실히 방학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시도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하는 봉사단뿐만 아니라 서포터즈, 공모전, 멘토링 등 대학생일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른 분들도 이런 대외 활동에 관심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대학생 하면 또 대외 활동이 빠질 수 없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런 대외 활동을 처음 도전할 때는 조금 용기도 필요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좀 겁이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번 YED 플러스 꼭 주목해서 봐주세요. 오늘 게스트는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신 분으로 모셔봤습니다. 마수진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동안 절주 소모임에서 활동을 했던 마수진 20학번 보건행정학부 학생입니다. 네, 보건행정학부 학생이라면 모를 수 없는 소모임의 회장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절주 서포터즈로 2년을 활동하셨고 또 다른 대외 활동들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2020년에는 절주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2021년에는 또 절주 서포터즈랑 이제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을 했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금연 서포터즈 외에도 저는 KB 멘토링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말씀해주신 대외 활동들 다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혹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은 절주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절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카드뉴스 외에도 다양한 캠페인이나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월에서 11월까지 하니까 대략적으로 한 7개월 정도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절주 서포터즈, 술과 떼어낼 수 없는 대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포터즈 같네요. 네, 절주 서포터즈는 처음에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건가요? 특별한 계기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다들 동아리 활동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와서도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딱 이제 들어와서 해봤는데 여기서 또 서포터즈를 한다네?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 들어온 계기입니다. 절주 서포터즈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소모임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서포터즈를 접하게 되신 거군요. 그러면 2020년에는 부원으로, 21년에는 회장으로 활동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같은 서포터즈를 2번 하면서 부원도 하고 부장도 하셨는데 부원으로 서포터즈를 할 때와 부장으로 서포터즈를 할 때 그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마음가짐이 일단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부원으로 활동을 할 때는 이제 명령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부장일 때는 이제 명령을 내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제 또 부원들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어떤 소통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원들이 최대한 어떤 마음의 상처 같은 거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점들을 좀 신경을 썼다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리더의 위치에 있는 만큼 부원들과의 소통에 그렇게 신경이 좀 쓰신 거네요. 지금도 소모임의 회장으로 계시면서 벌써 3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다고요. 작년에는 절주 서포터즈도 하면서 이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홍보 서포터즈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 홍보 서포터즈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일인가요? 거의 그냥 절주 서포터즈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산하에 있는데 이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여러분들도 다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처음 들어보는 기관이에요.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본 케이스였거든요. 이런 기관들을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면서 그 기관들이 하는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카드뉴스로도 제작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캠페인 같은 활동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라는 기관을 계속해서 언급해 주시는데 사실 저는 처음 듣는 곳이거든요. 그 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사실 저도 활동을 하면서 처음 들었던 곳이었는데
이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보건행정학부 학생인데 이렇게 이제 보건 어떤 분야와 관련돼서 보건 인력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점에서 어떤 온라인 강의 같은 거를 따로 또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수를 하면 또 이수증도 발급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완전 다른 과라서 처음 들어보는 기관인데 굉장히 유익한 활동들이 되게 많은 기관인 것 같네요. 조금 속물 같은 질문이지만 서포터즈 활동을 진행하시면서 혹시 상을 받으신 적 있으실까요? 이게 참 제 입으로 말하기도 좀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싹 다 상을 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절주 서포터즈를 1학년 때 했을 때는 이제 장려상을 받았고 또 이제 작년에 제가 2학년 때 이제 회장으로 있었을 때는 이제 최우수상을 또 받고 이제 또 작년에 또 이제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상을 받아오셨네요. 그러면 계속 상을 받을 수 있었던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실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뭔가 좀 독특한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좀 비슷하게 아이디어를 계속 활동을 가지고 하다 보면 약간 노잼 같은 스타일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잼기를 좀 빼고 좀 독창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평가원들도 그 평가를 할 때 정말 독특하구나 이 활동에 뭔가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고 있구나를 평가를 해서 더욱더 좋은 점수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떤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있었군요. 네. 그렇게 여러 번 수상을 하시면서 다른 것들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제가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당연스럽게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공부를 따로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좀 더 빠삭하게 박사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포터즈 관련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2020년과 2021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든 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혹시 서포터즈 활동도 비대면으로 진행됐었는지? 네. 안타깝게도 이제 비대면으로 모든 거를 다 활동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만나려고 하면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또 터져가지고 또 못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인원수가 또 저희가 작년에는 거의 한 14명 정도였어가지고 많다 보니까 또 인원 제한 때문에 또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 올 다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여러 제약이 좀 많이 생긴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혹시 서포터즈 활동이 대면으로 진행된다면 어떤 활동들을 해보시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이제 홍보처럼 어떤 절주 부스 같은 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저희 절주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보건행정학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절주 부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OT나 MT도 저희가 못 가봤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번 연도에는 이제 대면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주 부스 같은 거를 이번에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돼서 계속 아쉬웠겠네요. 네. 근데 또 올해는 금년 서포터즈로도 활동을 하신다면서요? 네, 저희 절주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연이랑 절주랑 이렇게 나누어서 서포터즈를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번 연도에는 금연 서포터즈에 감사하게도 붙게 되어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이제 금연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져가지고 금연 서포터즈 활동은 대면으로 좀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네, 서포터즈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는 멘토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해는 방금 말한 금연 서포터즈도 하시고 KB 멘토링도 하신다면서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KB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KB 국민은행이랑 이제 아이들과 미래재단이라는 곳과 협업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대2로 아이들을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수학도 가르치고 이러한 식으로 다양한 교과목들을 가르치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멘토링 활동이라는 게 한번 해보지 않으면 도전하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혹시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진행을 했던 그 일원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봤었거든요. 그거 외에도 제가 또 과외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 중학교 친구 중 한 명이 또 서울대생인데 그 친구가 이제 또 활동을 한번 했어가지고,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도? 그러면서 제가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하셨는지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은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조금 괜찮아졌지만 그래도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방금 전에도 하고 왔지만 네, 부산에 살고 있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남자애들 2명이랑 이제 주 2회 영어랑 수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멘토링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만큼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KB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사실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일단은 생각이 나는 거는 사실 제가 숙제를 정말 많이 내주거든요. 숙제는 정말 힘이다. 근데 이제 한 30페이지씩 내주는데 정말 아이들이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저도 채점을 해야 되니까 저도 죽을 맛이지만 일단 채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은 또 이제 부산에서 살고 있고 저는 이제 또 부천, 경기도 부천시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채점하기 위해서 이제 매주 KTX를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카톡으로 또 사진을 찍기도 뭐하니까 차라리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영상을 멈춰서 이제 하나하나씩 채점을 하는데 그때 이제 보면 가끔씩 이제 네, 아이들의 잡소리와 더불어서 땡땡땡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네,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소소하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많이 생기는 네. 것 같네요. 완전 살짝 귀여운 느낌도 많이 드는데 그 KB 멘토링은 얼마 정도 앞으로 활동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매년 한 1, 2월까지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도 아이들 어떤 장래 지도 같은 것들도 같이 도와주면서 네,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까 홍보 서포터즈는 한 달, 그리고 절주 서포터즈는 7개월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KB 멘토링이 가장 긴 대외 활동이네요. 그럼 혹시 이런 기간에 따른 대외 활동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할 수 있는 활동의 폭도 많이 좁아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딱 한 달 그때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을 해봤더니 전달하고 싶은 정보는 정말 많은데 딱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활동을 정말 많이 못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활동이 길면 길수록 내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경험의 폭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쌓이는 경험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더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외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서포터즈랑 멘토링이 살짝 결이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혹시 본인에게 더 맞는 대외 활동은 어떤 것이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멘토링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따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이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더 익숙해서 그런지 저는 멘토링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서포터즈와 멘토링 각각 어떤 친구들에게 추천하시나요? 사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 저는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이디어를 뿜뿜 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툭 내뱉은 어떤 아이디어가 정말 그 팀에는 정말 큰 활력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아이디어 뱅크인 사람들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구들에게 좀 잘 맞을까요? 토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필요한 이제 학습 자료나 이제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참신한 생각이 많은 친구들은 서포터즈를 또 이제 꼼꼼한 친구들은 멘토링을 하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런 대외 활동을 할 때 갖추어야 할 역량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역량이라고 하면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을 어떤 관심 있게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활동을 어떤 거를 진행을 하더라도 활동에 관심이 있으면 더욱더 애정도를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관심도가 낮으면 그 활동의 참여율도 낮아져서 정말 활동이 제대로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제 관심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서포터즈와 더불어서 멘토링 활동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좀 내뱉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시다는 게 맞는 거죠? 네. 서포터즈랑 이런 멘토링, 대외 활동에 관심 많으신 분들 다 적고 계시죠? 이런 대외 활동들을 하면서 뭐 얻은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렇게 도움이 됐다 하는 게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보를 잘 알고 있지 못하면 그 정보에 대한 질도 당연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보에 대한 어떤 이 박사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만큼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점에서는 뭔가 이득이 된 점이 없을까요?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특히 저는 KB 멘토링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이제 멘토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제 저는 보건행정학과 학생이지만 저는 그 활동을 통해서 뭐 유아교육과, 체육 관련된 뭐 교육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도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수진님이 언급을 해주셨듯이 좀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한꺼번에 많이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상을 탔던 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활동을 할 때 정말 작년상이라도 타면 감시덕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웬걸 이게 딱 최우수상을 받으니까 어머 그러면서 너무 감격의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을 탔던 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최우수상이면 눈물 흘릴만 하네요. 비대면 시기에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는데 많은 대외 활동들 중에서 앞으로 이건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대외 활동이 있을까요? 저는 갤럭시 대학생 서포터즈 줄여서 갤대서를 꼭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1기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지원을 못했고 이번 연도가 지금 2기 활동 중인데 지원을 했는데 정말 안타깝지도 않은 결과를 1차부터 정말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갤럭시 대학생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를 사랑을 하는 그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라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제 내년에 3기를 모집을 할 때는 정말 혼신의 힘을 갈아서 한번 열심히 해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열정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원하시면 꼭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수진님의 대외 활동 경험들에 대해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대외 활동과 관련된 OX 퀴즈를 통해서 서포터즈와 멘토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총 4개의 퀴즈를 준비했으니 수진님께서 O나 X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람씨가 첫 번째 문제 내주세요. 네, 그럼 문제 나갑니다. 서포터즈를 하려면 외향적이어야 한다. O, X. X.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서포터즈를 할 때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는 정말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향적인 사람이 또 외향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향적이더라도 아이디어를 그냥 내면 그 활동에도 정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저는 X입니다. 아무래도 성격이 좀 내향적인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용기가 되게 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신감을 좀 가지고 지원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나갑니다. 서포터즈를 하려면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어야 한다. O, X.
저는 O입니다.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O입니다. 네, 무언가를 기획하고 또 실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은 멘토링 관련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멘토링을 하려면 공부를 잘 해야 한다. OX. 이거는 저는 O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지식이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저도 이제 약간 군부와 같은 IQ이기 때문에 가끔씩 애들을 가르치다가 까먹을 때는 뭐 답지를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이들이 정말 믿고 따르더라고요. 저도 지금 현재 머레이봉사단에서 하고 있는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수진님의 말씀에 정말 공감이 좀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 다음 문제는 가은 씨가 한번 내주실까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멘토링을 하려면 아이들을 좋아해야 한다. OX. 당연히 O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정말 싫어한다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의지 같은 것들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저는 아이들을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애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없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뭔가 흥미나 열정 같은 것도 자동적으로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아무래도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좀 더 활력을 얻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인터뷰에 이어서 이렇게 OX 퀴즈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이 방송이 서포터즈나 멘토링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진님, 저희와 함께 방송을 한번 처음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정말 처음에는 너무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면서 뭔가 편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뜻깊고 어떤 재밌었던 시간 같습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혹시 수진님과 비슷한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 학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도전을 하면 할수록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거든요. 내가 뭔가 안 될 것 같아 미리 짐작을 하고 지원을 안 하면 그거에 대한 내가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는 거니까 정말 걱정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내가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가은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